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법개론입니다. 계속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동영상 강의를 올릴 테니까 제때 수강을 다 해가지고 출석에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강의를 촬영하는 분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오늘 날짜가 21일이니까 22일, 23일, 24일 5월 24일분 강의를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분 강의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세법개론 수업이 대면 강의로 이루어지다가 중간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다시 또 비대면으로 바뀌었다가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대면 강의로 이루어질 때 출석 체크, 그리고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질 때 출석 체크가 지금 이중으로 출석 체크를 하고 있다고. 대면 강의는 뭐 여러분들 그 앱 그걸 통해 가지고 출석 체크하는 것도 있었고, 제가 실질적으로 대면 강의할 때 출석을 한 번씩 부른 적도 있죠. 그죠? 네,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있고, 비대면 강의는 지금 촬영해서 올리는 거 여러분들이 그 기간 내에 정확히 이수를 다 해야지 출석 체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출석을 인증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산 오류 때문에 출석으로 인정이 안 된 친구들도 있고, 출석으로 인정이 됐다가 그 이후에 갑자기 전산 오류 때문에 결석으로 바뀐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학교에서 공지사항을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면 피드백을 준 자료를 제가 다 찍게 해놨다가 나중에 학기가 끝나기 전에 한 주 정도 시간을 가지고 제가 피드백을 여러분들한테 가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5월 24일분 강의를 올린과 동시에 제가 그때 여러분들 여태까지 지금까지 진행된 강의가 진행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피드백 준 자료들이 있어요. 저 인터넷 강의로 피드백 준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메시지 준 것도 있고, 그런 거,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그걸 통해 가지고 나한테 메시지 보낸 사람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자료를 제가 다 반영을 할게요. 반영을 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5월 24일분 강의, 지금 이 강의를 확인을 하면 여러분들 출석이 제대로 잘 체크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한번 거쳐주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잖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불이익이 없도록 출석을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저한테 다시 피드백을 주세요. 피드백을 메시지 이런 걸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그걸로 주면 되겠네. 어차피 비대면 강의로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그걸로 메시지를 주면 제가 확인을 하고 그 친구와 함께 크로스 체크를 해서 출석이 맞네라고 하면 다시 변경을 해줄게요. 그렇게 합니다. 5월 24일분 강의를 올리는 그 시점에 저는 미리 준비를 했다가 출석을 반영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 그날부터 여러분들은 출석이 제대로, 여러분들 출석에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을 해서 저한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피드백을 주는 걸로. 이렇게 됐죠? 근데 이 강의에 지금 외국인 친구가 또 2명이 있거든. 외국인 친구 2명이 있는데, 외국인 친구들이 아무래도 우리 본토 친구들에 비해서 어휘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면 학과 사무실에 조교 선생님을 통하든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 통하든 해가지고 출석에 관련돼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됐죠? 그리고 이 기한은 무한정하지 않을 거예요. 무한정하지 않을 거니까 저도 성적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면 성적 처리해가지고 학교에 올려야 되잖아. 그죠? 그 전까지는 무조건 피드백을 줘야 돼. 됐죠? 됐죠? 그렇게 하죠. 자, 한번 해보죠. 제 기억이 맞으면 우리는 지금 550페이지의 사업소득을 하다가 마쳤어요. 자, 다시 한번.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라는 얘기는 뭔가 여러 가지 소득이 있으니까 종합하겠지. 그 여러 가지 소득에 이자, 배당, 자, 그리고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다고.
자, 구체적으로 본 파트도 있고 수박 거달기시로 본 파트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사업소득 제외하고는 다 봤다. 이제 사업소득을 보는 거예요. 사업소득 보는데 우리 첫 시간에 그 얘기했다.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과 나머지는 일반 사업소득이라고 표현한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나중에 보겠지만 결손금 공제할 때 범위 그리고 순서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때 우리는 앞에서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도 봤었죠. 그죠? 그리고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그걸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다만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제외. 거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높은 데 있는 주택이 아니라 비싼 주택이랬다. 여기서 말하는 비싼 주택의 기준은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었다. 그죠? 자, 그리고 자질구레한 거 보고 있었어요. 뭐 농어가 부업소득도 좀 보고 있었고, 전통주 제조소득 이런 건 참고 삼아보세요.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게요. 자, 550페이지 괄호 5번에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양도소득. 과거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과거인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살림소득이라는 게 있었어요. 종합소득세에. 신고를 할 때 종합소득에 살림소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살림소득이 지금 사업소득으로 들어왔어. 그 살림소득이 이 괄호 5번과 유사한 거야.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양도소득. 임지는 땅이야. 산을 얘기하는 거야. 임지, 산의 임목, 나무를 갖다 팔면 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 거 못 들어봤죠 여러분? 산을 거래를 하면 산은 용도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똥값이라고. 돈이 안 돼. 돈이 되는 땅은 대지라고 부르는 거. 용도의 제한이 거의 없는 거. 그리고 전답, 과수원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그런 순이야. 근데 임야는 산이라 가지고 용도의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죠? 거의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는데 산인데 그냥 산이 아니라 그 산에 나무들이 전부 다 편백나무래. 편백나무 숲인 거야. 편백나무는 값어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산을 매매할 때 편백나무가 숲이면 그 나무값을 별도로 또 좀 쳐줘요. 그런 경우에 그 임목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 정도만. 구체적인 거 보지 말고 제목 정도만 보자고. 자, 다음 페이지. 괄호 6번에 법에 정한 작물 재배업 소득 551페이지 괄호 6번에 법에 정한 작물 재배업 소득.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더라. 작물 재배업 소득도 수익금액 기준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과세하지 않겠다. 아주 큰 규모 이런 경우에만 과세를 하겠다. 자, 괄호 7번에 어로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단기 소득금액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소득. 어로업 수산업. 양식이 아니라, 양식뿐만 아니라,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의 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라는 얘기는, 그것까지는 과세를 않겠다. 이게 뭐 큰 소득도 아니고, 거의 부업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2.2에 분리과세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고시생들 상대로만 강의합니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라는 게 있는데, 아마 언론에서 하도 많이 떠들어대서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다음 학년 혹은 다음 학기 때 소득세법 강론을 공부하게 되면 그때 좀 궁금증을 갖고 관심을 가져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552페이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한번 봅시다. 자,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도 똑같아요.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그럼 사업소득금액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자,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산식에 보니까 사업소득 총수익금에서 필요경비 차감한다 돼 있는데 괄호 안에 보면 사업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다 돼 있죠. 자, 이 총수익금액은 비과세는 제외된 금액이야. 이미 제외된 금액이다. 그 얘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밑에 사업소득금액 계산의 기본 개념은 위와 같으나 실제 계산은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을 거쳐서 계산한다. 간접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뭔 소린지 모르겠다.
뭔 소리겠는지 모르겠다. 마지막 2주 남은 분량 정도를 가지고 제가 법인세법을 할 건데 지금 잠깐 보여줄게요. 에? 잘 보세요. 에? 자, 회계 얘기부터 하자고요. 에? 회계.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손익계산서. 그죠? 배움이 짧은 친구들은 그러죠.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익 이런 소리 하는데 손익계산서는 그냥 수익과 비용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죠?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국제회계 기준에는 매출액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어요. 그냥 레버뉴예요, 레버뉴. 수익이라고, 수익.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매출액도 수익이잖아. 매출원가, 비용이라고. 판관비, 비용이라고. 영업의 수익, 수익이라고. 영업의 비용, 비용이라고. 그래서 수익과 비용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럼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손익이 나오겠죠. 그죠? 그냥 개념을 설명하는 거니까 플러스로만 얘기합시다. 이익이 났다라고 볼게요. 이익이 났어. 이익이 났는데 지금은 세법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익을 회계상 소득이라는 표현을 쓸게. 이 이익을 회계상 소득이라는 표현을 쓸게. 됐죠? 됐습니다. 자, 이제 세법 얘기를 하는 거야. 세법 중에 우리는 지금 소득세법을 하고 있지만 법인세법 맛을 살짝만 보는 거래. 법인세법을 보자고. 법인세법에서도 회계에서 말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응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개념을 왜 만들어냈는데 세법과 회계는 차이점이 뭐냐? 회계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발생주의에 따라 가지고 발생주의에 입각해 있죠. 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입각해 있어요. 누군가가 회계와 세법의 가장 큰 차이점을 물어보면 회계는 발생주의에 입각해 있고 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입각해 있다 라고 하면 최상의 답안이에요. 최상의 답안.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취직 준비할 때 면접 보러 가게 되면 면접관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라고. 경영학과 출신들한테 회계와 세법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또 하나 뭐 많이 물어보는지 압니까? 마케팅과 영업의 차이점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마케팅과 영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뭔 차이가 있어? 똑같은 거지. 그죠? 그냥 압박 면접이에요. 압박 면접.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럼 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입각해 있는데 회계는 합리적이야. 세법은 합리적인 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 합리적인 거와 거리가 멀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세법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 이런 거 상관없다고. 상관없어. 이거 왜 이런데요? 그런 거 없어. 그냥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을. 그럼 다시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법인세법은 법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징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법인세법에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대상, 그걸 우리는 세법상 소득이라고 그래. 세법상 소득. 그럼 법인세는 세법상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를 할 거라고. 그럼 세법상 소득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입금이라는 거에서 송금이라는 걸 차감해서 계산을 해요. 입금이라는 거에서 송금이라는 걸 차감해서 계산을 한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입금은 도대체 어떤 거냐? 회계에서 말하는 수익에 대응되는 개념이야. 수익에 대응되는 개념. 거의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아. 같지는 않아. 그러면 송금은 어떤 거냐? 회계에서 말하는 비용에 대응되는 개념이야. 비용에 대응되는 개념. 아주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아. 같지는 않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어떤 생각? 교수님이 방금 법인세법은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해서 세법상 소득을 계산한다 했고, 이 세법상 소득이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과세 물건이 된다 했다. 그러면 법인세는 회계상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 세법상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는 건가요? 그게 맞는 거야. 회계상 소득이라는 관련이 없다고. 법인세에 과세하는 그 객체가 되는 매개체는 세법상 소득이야. 세법상 소득. 그러면 우리는 이미 1년 동안 회사가 장사를 하면서 수익과 비용을 뽑아내서 회계상 소득을 다 뽑아내놨다고. 어떻게? 결산 절차를 거쳤거든. 결산 절차를 거쳤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손익계산서 작성했잖아. 1년 동안 실적을 가지고. 손익계산서가 수익과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했잖아. 그럼 회계상 소득은 이미 뽑아져 있는 거야. 뽑아져 있다고. 그런데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회계상 소득을 가지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건 아니랬다고. 계산하는 건 아니랬다고. 그럼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소득을 뽑아내야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법상 소득을 뽑아낼 수 있는데, 법인세법상 입금과 송금을 다시 뽑아내서 계산하면 된다고. 됐나요? 됐죠? 별거 없죠? 법인세법상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정은 세법상 소득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 세법상 소득은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해서 계산을 한다더라. 그럼 우리는 입금이 뭔지 송금이 뭔지 이걸 계산을 해서 세법상 소득을 뽑아내서 법인세율을 곱해가지고 법인세를 계산하면 돼. 그런데 그렇게 하는 회사는 단 회사도 없어. 단 한 개의 회사도 그렇게 하지 않아.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법인세법상 입금은 회계상 수익에 대응되는 개념이라 했지. 법인세법상 송금은 회계상 비용에 대응되는 개념이고, 그러면 수익과 입금은 거의 유사한 거야. 송금과 비용은 거의 유사한 거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데, 이미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서 회계상 수익과 비용을 뽑아내놨다고. 뽑아내놨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입금과 송금을 재차 뽑아내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회계상 수익과 비용을 뽑아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수익과 입금의 차이점, 비용과 송금의 차이점만 조정을 해서 법인세법상 입금과 송금으로 바꾼다고. 그걸 우리는 세무조정이라고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수익과 비용, 회계상 소득을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서 입금, 송금, 세법상 소득으로 바꿔줄 거라고. 이게 세무조정이에요. 이게 세무조정. 됐나요? 됐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간접법이라고 표현한다. 간접법. 그럼 조금만 더. 수익과 입금, 비용과 송금의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만 조정하면 되지. 같은 걸 어떻게 하는데요? 같은 걸 뭘 어떻게 해? 차이가 없는데 그걸 만다 건드려. 차이가 나는 것만 건드리지. 그럼 차이는 4가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 수익, 입금.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반대의 경우가 있을 거고. 그죠? 또, 비용, 송금.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반대의 경우가 있을 거고. 된다요? 됐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자.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100원을 잡아놨어. 근데 입금은 80원이래. 입금이 80원이란 얘기는 뭐냐? 입금은 법인세법상 회계에서 말하는 수익에 대응되는 개념이거든. 그게 80원이래. 즉,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입금은 80원인데 회사는 수익으로 100원을 잡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100원을 80원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돌릴 수 있는데 20원을 빼요. 20원을 뺀다고. 이걸 법인세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입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20원만큼) 입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죠? 그러면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수익을 100원으로 잡아놓은 게 입금 불산입 세무조정하면 80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법상으로.
입금은. 됐죠? 자, 반대 케이스. 회사가 수익을 80원을 잡았어요. 근데 세법상 인정되는 입금은 100원이래. 그러면 세법상 소득으로 바꾸려면 20원을 반대로 더해야 되겠지. 더해야 되겠지. 그죠? 이거는 입금 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입금 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죠?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비용과 송금 보자.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계산한 비용이 100원이래. 근데 세법상 송금은 80원이래.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수익은 돈 들어온 거고 비용은 돈 나간 거고 뭐 이래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회사는 돈 나간 비용이 80원이라고 손익계산서에 기재를 했는데 세법상으로 인정되는 돈 나간 거는 80원밖에 인정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회사가 100원 비용 잡은 걸 법인세법상 송금 80원으로 바꾸려면 20원만큼 차이를 조정해야지. 20원만큼. 그런데 봐봐. 비용과 송금은 차감하는 개념이잖아요. 차감하는 걸 20원만큼 줄인대. 봐봐. 차감하는 걸 20원만큼 줄이면 플러스 한다 그 얘기지. 그죠? 아니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부호가 방향이 플러스다 그 얘기요. 자, 이걸 법인세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 이래 얘기해요.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 잘 따라와야 돼요. 더 쉽게 못하겠어요. 중학생 가르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그 다음 회사가 비용을 80원을 잡았대. 근데 세법상으로 인정되는 송금은 100원이래. 100원. 그러면 20원만큼 송금을 더 잡아야지. 송금을 더 잡으면 소득은 줄어들겠지.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야. 이걸 우리는 송금 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됐나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묶어보자. 뭘 묶는데? 더하는 거 2개, 빼는 거 2개, 가산하는 조정 2개, 차감하는 조정 2개 옆에다가 써보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은 가산하는 조정,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은 차감하는 조정. 이걸 우리는 세무조정이라고 얘기한다. 세무조정 앞으로 TA라고 쓸게요. 세무조정. 그럼 이 세무조정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본다. 우리는 뭘 도대체 한 거냐? 뭘 한 거냐? 회계의 수익과 비용, 세법상 입금과 송금이 서로 완벽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상 소득에서 수익과 입금, 비용과 송금의 차이만 조정해서 세법상 소득으로 바꾸는 그 과정이 세무조정이랬지. 그럼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결국 가산하는 조정 2가지, 차감하는 조정 2가지를 가지고 회계상 소득에서 세법상 소득으로 바꾼 거야. 이걸 우리는 세무조정이라 한다. 근데 왜 이렇게 한다? 우리는 이미 결산 과정을 거쳐가지고 손익계산서에 회계상 소득이 잡혀 있다고. 따라서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한 세법상 소득을 처음부터 입금을 다 짓게 하고 처음부터 송금을 다 짓게 할 필요가 없이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서상 수익과 비용 자료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수익과 입금, 비용과 송금의 차이만을 조정을 해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세법상 소득으로 돌리는 과정을 거쳤다. 이걸 우리는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세무조정.
그럼 다시 법인세를 계산하려면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해서 세법상 소득을 뽑아내야 된다지. 근데 우리는 입금과 송금을 별도로 찍게 하는 게 아니라 회계상 소득에서 조정을 한다지.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을 세로로 한번 써볼게. 이렇게 되는 거야. 회계상 소득에서 더하는 거 2개. 입금산입, 소급불산입. 빼는 거 2개.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이걸 하고 나면 세법상 소득이 나오는 거야. 됐죠? 아니, 아까 산식 세로로만 썼어요. 뭐 별거 없어요. 됐죠? 그때 회계상 소득이 뭔데? 이게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라고. 그럼 우리는 결국 손익계산서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하는 조정을 거쳐서 세법상 소득으로 고쳐가는 거야. 이걸 세무조정이라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간접법이라고 표현해요. 됐나요? 됐죠? 안 어렵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소득세법을 하고 있다고. 그 중에서도 사업소득. 사업소득을 과세하기 위한 그 대상은 사업소득금액이 될 거야. 그 사업소득금액. 그 사업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라는 걸 차감해서 사업소득금액을 뽑아낸다고. 그런데 이 총수익금액은 회계상 수익에 대응되는 개념, 필요경비는 회계상 비용에 대응되는 개념이야. 그럼 느낌이 좀 오죠? 어떤 느낌이 오는데? 결국 우리는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할 때 총수익금액과 필요경비를 다시 집계를 해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회계상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총수익금액과의 차이, 필요경비와의 차이를 조정해서 사업소득금액을 뽑아낼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회계상 소득에서 수익과 총수익금액의 차이, 총수익금액 산입 혹은 필요경비 불산입 더하는 세무조정. 반대로 필요경비 산입, 총수익금액 불산입, 이 두 가지 세무조정을 거쳐가지고 사업소득금액으로 바꾼다고. 그때 이 회계상 소득이 뭐라 그랬는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라고. 넷 인컴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로 거쳐가는 과정, 이게 세무조정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간접법이라고 표현한다. 됐죠? 이제 책을 봅니다. 자, 552페이지에 밑에 표에 보면 법인세법, 소득세법 있고 그 바로 위에 줄에 괄호 안에 간접법 이렇게 되어 있죠. 간접법에 걸쳐가지고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밑에 표에 보면 왼쪽은 법인세법 할 때 얘기합시다. 이거는 오른쪽에 이제 소득세법 보세요. 회계상 소득인 결산상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해서 총수익금액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 총수익금액 불산입, 이걸 거쳐가지고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밑에 보니까 뭐 차가감 소득금액 기부금 한도 초과의 기부금 한도 초과의 이월액 이런 거 있는데요. 신경 쓰지 마. 이런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해. 이 과정에서는 강의 안 할 거예요. 어려워. 소득세법 강론에 가가지고 기부금과 관련돼 가지고 한도 계산하는 방식도 공부해보고 한도 초과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공부를 해보고 그때 가서 하세요. 지금은 이런 거 없다. 그냥 사업소득금액이 나온다. 간접법을 통해서 한다. 간접법은 회계상 이미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있으니까 그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의 수익, 비용, 소득세법의 과세 대상이 되는 총수익금액, 필요경비와의 차이를 세무조정해서 사업소득금액을 뽑아내는 간접법을 이해한다 하더라. 됐죠?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553페이지에 3.2에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익금액 계산되어 있는데 이건 잠깐 끊었다가 얘기를 하죠.